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리그에서 공식 기록이 23경기 11골 5도움입니다. 득점 순위는 단독 4위고요. 리그 최초 3년 연속 더블 10시클럽 가입하려면 도움이 5개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. 최근 부진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최고 컨디션일 때 모습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2경기 연속골 포함해서 최근 리그 12경기 공격 포인트 12개입니다. 7골 5개 도움이에요. 토트넘이 일요일 새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월드 트래포드로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. 두 팀은 지금 완전히 정반대 분위기에서 이번 시합을 치르게 되는데요. 토트넘은 홈에서 에버턴을 무려 5대0으로 대파를 하고 원정길에 오릅니다만 맨유는 한때 시끄러운 이웃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잘 나가는 이웃인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1대4로 진 뒤에 홈에서 토트넘을 마주하게 됩니다. 사실 스코어 이상의 정말 충격적인 참패였죠. 내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. 자, 각각 4일씩 5일씩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임하는 만큼 선수들 컨디션은 그래도 좀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. 이 시합이 두 팀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승점 6점짜리 탑4 진입을 노리는 팀들 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정말 외나무다리 승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두 팀은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쏟는 중인데요. 지금 순위는 맨유가 승점 47점으로 5위, 토트넘은 승점 2점이 뒤진 45점으로 7위에 올라 있습니다. 다만 토트넘이 맨유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합을 이기게 되면 맨유보다 여전히 2경기가 적은 상태에서 승점을 맨유보다 앞서는 상태가 됩니다. 4위에 있는 아스날하고 직접적인 또 경쟁 체제를 또 구축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순식간에 그렇게 올라는 가지만 물론 지금 4위 아스날이 경기 수가 토트넘보다 적고요. 승점은 더 높기 때문에 또 최근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현재로서는 토트넘이 4위를 탈환한다는 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올 시즌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양팀 예상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. 토트넘은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이 도진 것으로 알려진 세세뇽 선수가 한 3주 정도 빠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최근 경기력이 좋았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하프타임에 교체 아웃이 됐었죠. 아마 레길론이 그 자리에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1월 23일 첼시전 이후에 벌써 한 달 반, 꽤 오래됐네 벌써 결장을 하고 있는 올리버 스킵 선수 역시도 복귀를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이미 벤탄코르 선수가 주전 자리를 좀 꿰차고 있기 때문에 스킵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좀 출전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스킵 선수 또 계속 지금 이번 경기도 못 나오는 게 확정이 돼 있고요.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날두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. 골반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훈련을 좀 계속 따로 하고 있다 그래요. 맨체스터 더비 명단이 제외가 되면서 포르투갈로 출국을 해서 아주 논란이 컸었죠. 맨체스터로 돌아는 왔습니다만 부상 여파로 팀 훈련에는 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. 카바니 역시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톱에는 레시포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. 바란이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이제 합류를 하기 때문에 수비진에는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될 텐데 컨디션이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이번 시합 선발 출전 예상되는 손흥민 선수인데요. 맨유를 상대로는 역대 리그 11경기에 출전해서 3골 1도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손흥민 선수 치고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기록은 아닌데 맨유전이 늘 쉽지 않았었죠. 근데 그래도 계속 골이 없다가 지난 시즌에 홈 원정 모두 골을 터뜨리면서 일종의 징크스를 깼습니다. 특히 지난 시즌 4라운드였죠. 올트래포드에서 열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그야말로 날아다녔는데 이때 재밌는 게 이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못 뛸 것처럼 계속 이제 회의골을 썼었잖아요. 근데 선발로 깜짝 출전을 해서 2골 1도움, 팀의 6대1 대승을 이끌었었습니다. 그때 그 경기 끝나고 나서 했던 인터뷰 영상 토트넘 공식 유튜브 썸네일인데 표정에서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그리고 31라운드 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맨유전 2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. 후반에 연속 3골 얻어맞으면서 토트넘이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긴 했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 최근 맨유 상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계속 펼쳐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토트넘이 홈에서 0대3으로 이제 대패를 했었는데요. 호날두, 카바니, 레시포드한테 연속골을 먹고 졌는데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졌지만 진 게 아닌 경기로 역사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당시 두 팀 모두 감독님들의 입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. 결국 지금은 두 분 다 지휘봉을 놓으셨는데 누누 감독하고 소셜 감독하고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에 이제 경질 더비 섹시코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던 여기서 소셜 감독이 대승하면서 맨유 팬들 좌절하고
누누 감독은 대패하고 잘리면서 토트넘 팬들이 환호를 했었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. 누누가 떠나고 콘테가 오면서 지금의 토트넘이 된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콘테 쟁탈 매치 뭐 이런 거였는데 토트넘이 먼저 이 경기 지고 먼저 이제 감독을 경질을 한 덕분에 콘테 감독을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스토리가 또 형성이 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 가장 좀 흥미로운 서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. 하지만 콘테 감독 스탠스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. 이 경기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맨유의 최근 경기였던 그 맨체스터 더비 얘기가 나왔습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맨유가 최악의 후반전을 보낸 경기였죠. 이날 맨유가 후반전에 슈팅을 한 개도 못 때리고 졌거든요. 경기 종료 10분 전부터는 패스를 16개밖에 성공을 못 시켰답니다. 그나마 그 하나는 실점하고 나서 킥오프했던 그런 패스였고, 현지 언론들은 똑같은 시간, 그러니까 경기 종료 10분, 마지막 10분 동안 맨체스터 시티 미드필더 로드리 한 명이 패스를 17개를 했기 때문에 맨유 선수 전체가 그보다도 패스를 덜 했다. 그 10분 동안에 맨시티는 슈팅을 6개나 때렸다. 이러면서 맨유를 엄청 지금 조지고 있는데, 이게 그날 이제 주요 기록 표인데요.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. 점유율도 7대 3이고 패스 뭐 2배 차이. 야, 맨시티는 패스를 740개나 했네요. 와, 맨시티가 패스를 많이 하는 팀이긴 합니다만 슈팅 그 정말 2배 차입니다. 맨유에 비해서. 그리고 슈팅 숫자도 24대 5. 박스 안에서의 터치 숫자도 뭐 차이가 엄청나고요. 하지만 콘테 감독은 후반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여기에 대해서 뭐 좀 과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전반전은 맨유가 압박을 잘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, 토트넘이 맨시티를 올 시즌에 2번 다 잡은 팀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여기서 어떤 자부심이나 뭐 이런 뭐 조언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고 아마 기자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, 뭐 아무래도 지금 팀 성적이 토트넘이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처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해리 케인에 대해서 이미 월드 클래스지만 앞으로 세계 최고 공격수가 될 수 있다, 이렇게 뭔가 좀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뭐 동기부여하는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손흥민 선수 얘기는 따로 없었는데 케인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케인이 이미 월드 클래스지만 앞으로 세계 최고, 그러니까 베스트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다 월드에서,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지금 토트넘이 선수층이 지금 얇은데 부상자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. 세스님이 부상으로 빠진 것도 그렇습니다만, 이제 올리버 스킵이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반 넘게 훈련에 복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, 콘테 감독 얘기처럼 미드필더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토트넘이다 보니까 스킵의 부재가 더 아쉬운데, 정말 살얼음 위를 걷는 토트넘이 되어 있습니다. 좀 잘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리, 로셀소, 운돈벨라 이런 선수들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런 선수의 존재는 결국 이제 부상자나 이탈자가 나왔을 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, 아무튼 지금 이 멤버로 잘 지금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. 그나마 콘테 감독이 오랫동안 부진했던 선수를 아주 잘 되살려가지고 쓰는 재주가 있어서 요게 토트넘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는데, 특히 도허티. 야, 도허티는 진짜 무리뉴 감독도 거의 포기했던 선수고, 누누 감독 때도 생각만큼 활약이 없었는데 에버튼전에서 완전 그 월클 윙백 착시 현상 일으킬 정도로 잘했습니다. 특히 공격 가담이 아주 어마무시했고요. 이번 시합에서는 이제 맨유의 산초 요즘 좋죠. 산초하고 또 텔레스 이렇게 상대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, 여기서도 에버튼전 못지않은 활약을 펼친다면 앞으로 우리가 로얄을 볼 일은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. 뭐 현지에서는 로얄 벌써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는데, 아무튼 이번 시합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두 팀 FA컵에서 2부 리그팀 미들즈브러한테 차례대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사이인데요. AMH 주간 이전까지 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. 토트넘은 맨유전 이후에 주중 브라이튼전, 주말 웨스트햄전 이렇게 두 경기가 더 있고요. 반면에 맨유는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다음 주 주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챔스 16강 2차전 아주 큰 경기가 있습니다. 두 팀 모두 다음 경기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, 이번 시합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리그 순위 경쟁에서 탑4 진입에 굉장히 결정적인 승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안 할 수가 없죠.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리그에서 공식 기록이 23경기 11골 5도움입니다. 득점 순위는 단독 4위고요. 리그 최초 3년 연속 더블 10시클럽 가입하려면 도움이 5개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. 최근 부진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최고 컨디션일 때 모습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, 그래도 지금 2경기 연속골 포함해서 최근 리그 12경기 공격 포인트 12개입니다. 7골 5개 도움이에요. 케인까지 살아나는 상황에서 또 클루셉스키도 잘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3톱 만만치 않거든요. 최근 다소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긴 합니다만, 맨유 수비 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손흥민 선수 맹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입중계 때 뵙겠습니다. 일요일날 새벽 2시 반에 봬요. 볼까?